김동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아무튼 상징성은 되게 있어 보여요. 그 리스트를 쭉 보면은 문재인 정부도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인서울 정도의 꼴이 있고요. 실제로 집단 내에서는 리드하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경제부총리의 상고 출신인데다가 일반 지방대에 나오신 분이 지금 올라가신 거잖아요. 네. 이런 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상징적인 부분, 이런 분들도 능력 있으면 똑같은 자리에 기용하겠다 이렇게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 같고요. 자, 김동연 이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그 후일담을 한번 보니까 정말 일벌레라는 말이 맞을 정도 아드님이요. 백혈병인가로 돌아가셨대요. 20대 때 28인가의 아드님이 사망하셨어요. 장례를 치른 당일날 바로 출근을 하는, 장례를 치르면 이제 사실은 법적으로 그거는 보장해 주잖아요. 직계 좀비석에 대해서 장례를 치르면 법정 휴가가 주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일날 장례 치른 당일날 출근을 하셨을 정도의 그런 어떤 책임감 있는 분이고요. 그때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날 뭐 중요한 발표가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해왔던 사업인데 브리핑을 자기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어떤 그 대단한 사명 갖고 있는 분 같고. 이분이 본인의 아드님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쓴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자기는 몇 년 동안 내 아들이 앓다가 사망을 했는데도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부지불식간에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같이 자식들을 잃은 세월호 부모들은 어떻겠느냐. 그 마음을 내가 이루 짐작할 수도 없을 정도의 아픔일 거다라는 이런 글을 썼어요. 그 어목했던 박근혜 시절에. 그래요? 예, 대단하신 분이네요. 대단하신 분이고요. 진짜 보통이 아니다 이거. 사실은 정치 또는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게 저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어떤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어떤 마인드를 운영하느냐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보거든요. 이런 분이면 저는 믿을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김동연 님이 그 원래 이제 경제부총리에 내정이 됐지만 아주대 총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좀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총장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미친 총장이라는 별명까지 얻을 정도로 총장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제로 이거는 이제 아주대를 나온 사람이 자기가 그 수기 형식으로 쓴 거예요. 거기서 발췌를 했는데 아주대에서 총장 긴급 SOS라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학생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긴급하게 어려움이 처해지면 이거를 총장한테 직접 그러니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도움을. 그러면 총장이 이거를 이 김동연 총장이 사비로 이 학생들을 도와줬대요.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애프터 유라는 이제 전살적인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냈는데 이거는 뭐 언어 능력, 학점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어려운 학생들이 신청하면 무조건 해외 연수 보내주는. 이건 뭐 미담도 이런 미담이 있나? 이것도 자금을 어떻게 만들었냐? 총장이 대기업들을 쫓아다니면서 기부금을 이렇게 요청을 해서 학교에 그런 기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학생들이 연수로 갈 수 있게 이 사람이 쓴 글이 실제로 자기가 다녀왔다고 이렇게 썼어요. 대단하신 분이네. 예. 우리가 모르는 면이 많이 있네요. 지금. 이게 파팜이에요. 파팜. 파도 미담이. 파팜이. 예,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단하네요. 강요나 이런 중요 직책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이 뒷이야기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소름 끼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정권, 이전 정권에 있었던 사람들도 보면은 괜찮은 인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거부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거는 이런 마인드 가지신 분이 경제부총리를 한다면 경제 정책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아까 우리 권 PD가 정말 실력으로 살아남았다고 했는데 진짜 그래요. 보면은 2002년부터 대통령 행정관을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다 관료를 지냈어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력만이 버티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실력으로. 능력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그 소름 끼치는 게 이런 거예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관료이면서도 목숨을 걸고 직언을 한 사람이에요. 정말 이분 후장 하나 주고 시작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새날 훈장 한번 줍시다. 이 개성공단에 대해서도요. 빠른 시간 내에 재개방, 최대한 지원 등 이거를 대통령한테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김동연이 이 사람이. 그래서 지금 총장으로 내려가셨구나. 네. 그렇구나. 승진을 못했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렇게 이명박근혜 두 정권에서 얼마만큼 그 중요한 인재들을 이렇게 제대로 써먹지 못했는지 이거는 국가적으로 수십 년의 기간을 들여서 키워낸 인재인데도 불구하고 써먹지 못했다. 써먹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써먹은 거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한번 볼까요? 이분도 아마 뭔가 여러 가지가 나올 것 같은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최초의 여성이자 비외무부 출신. 그리고 최초의 비서울대 출신 외무부 장관이 그래요? 되셨네요. 지금까지 서울대 출신들만 외교부 장관 했다는 거예요? 그렇나 봐요.
그래서 70년 외교부 역사상 최초의 이런 많은 수식어를 장관이 되었는데요. 이분이 98년에는 외교부 장관 특별보좌관으로 채용되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당시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IMF 외환위기 당시에 통역을 하면서 동시통역. 네, 김대중 대통령의 굉장히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원래 처음에 KBS 영어 PD였다면서요? 네, 그때 당시에 잠시 영업 방송 아나운서 겸 PD를 2년간 했고요. 그 후에 남편하고 유학을 매사추세츠 대학에서 석박사를 하면서 그때 장녀를 낳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꼴을 날 수 있다. 이게 종편들이 보도를 하던데 검찰도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이 법무부 장관 되니까 반발했던 거 있죠. 강금실. 그분은 판사 출신이고. 그런데 지금 비외무고시 출신이 외교부 장관의 최초로 그것도 여성분이 임명됐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어떤 반발이 있을까요? 지금 당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건 없는데. 근데 이분이 그렇더라고요.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타기 전에 인터뷰한 걸 보니까 일단은 위장 전입 문제 있죠. 네. 따님 위장 전입 문제는 먼저 자기가 본인이 먼저 얘기를 했답니다. 청와대 인사 검증하는 쪽에다가. 그리고 청와대도 그걸 받아들였고요. 5대 위장 전입부터 시작해가지고 군미필 미필이 아니고 면탈. 예, 면탈. 뭐 세금 뭐라든지 탈루라든지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5개 정도의 결격 사유는 장관이나 그러니까 사람을 쓰지 않겠다 이렇게 된 건데 이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발표를 하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이러이러한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인정해서 외교부 장관에 지금 내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왜 위장 전입이 가장 문제가 되는 이유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썼을 때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분은 딸의 경우에 외국 학교에서 국내 학교로 전학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한 건데 이거는 딸 국적 자체가 미국이고 한국에서 사실은 외국인 학교를 다녔어도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화 여고를 넣기 위해서 했다는 거는 오히려 애국심을 봐줄 만한 상황이 아닌가. 아, 역으로? 네.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이 칭찬받을 만한 이화여고 일이죠. 나왔으니까 딸도 네. 이화여고 보내려고 했구나. 굳이 한국 학교 안 보내도 되거든요. 그러네.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이 트윗에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게 기억이 나네요. 국내 외국에 있다가 국내에 들어와서 학교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 친척 집에 잠시 있었던 것을 위장전입이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 것 같다. 다시 한번 자료를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멘트를 날렸었고요. 사실 장관 청문회에서 이 위장전입 문제를 갖고 청문회를 시작하면은요 국회의원들 다 털립니다. 그러네. 못 털읍니다. 이거 갖고는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위장 전입은 사실은 이건 사실 쉘드 치면 안 돼 있는 거 맞죠. 잘못인데 그 내용의 디테일로 지금 아까 마차님 말씀처럼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큰 결격은 아닐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유장 전입이 문제이긴 해요. 저도 유장 전입 했거든요. 하려고. 앞으로 공직에 나오지 마세요. 아니, 학교 있잖아요. 학교 매닥분을 하려고 했어요. 저도 솔직히 친구네 집에. 근데, 그게 범죄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과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장관을 맡지 말아야 할 것은 아니에요. 그래. 네, 거기다 더더욱이 지금 우리 강 장관 후보는 이런 거잖아요. 오히려 특혜를 받고자 하는 이런 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모교에 딸을 보내고 싶은 욕구에 했다면 더더욱이 그거는 칭찬받아야 될 문제인 거고. 그런데 제가 아까 그 외모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사람 외모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네? 외모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여보세요. 애무 말고 손님들 올 때마다 네. 어쩜 그렇게 예쁘세요 하던 거 기억 안 나십니까? 그거는 외모가 아니에요. 저희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그랬어요. 애무부 장관은 빠지시고. 애무부 장관. 그런데 저는 이분의 얼굴을 보면 인권에 찌들려 있다. 인권 때문에 굉장히 고뇌한 흔적이 얼굴에 배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어찌나 사람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 건가. 외모에. 고개 숙이고 머리가 흰머리 염색도 안 하죠. 염색도 안 한 그 흰머리가 섞여 있는 머리에 고개 숙이면서 열심히 일하고 인권에 대해서 고뇌하는 모습들을 정말 인간이란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구나. 멋졌어요. 진짜. 멋졌어요. 정말 쩔고. 예. 그리고 관료주의로 쩌들어 있는 외교부가 여성으로 앉았어요. 얼마나 불쾌할까요, 남자들이. 자기는 외무고시도 합격해서 다음에 내가 장관하려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그렇게 하면 바라볼 문제가 아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외교부 국제기구국장으로 발탁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랬는데
그 하는 일이 인권에 관계된 일을 했는데 그 하는 일이 너무 마음에 드니까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 그렇지. 노무현 대통령한테 졸랐어요. 달라고. 그래서 유엔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랬고 그 다음에 반기문 총장 시절에 계속 그 특보 역할을 했고 그 후에 반기문 총장 후임 총장에 있을 때는 이제 반기문 총장이 임기가 끝나고 같이 끝내려고 했는데 후임 사무총장이 또 이거를 간청을 한 거예요. 남아달라고. 네. 예.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은 비외무고시 출신이고 서울대 출신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외교가에서는 최고의 파워우먼, 파워 외교관으로 인정을 받을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외교부에서도 그렇게 크게 반감을 갖기는 힘들 것 같아요. 기억이 나네요. 그 국내 외국에 있다가 국내에 들어와서 학교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 친척 집에 잠시 있었던 것을 위장전입이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 것 같다. 다시 한번 자료를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멘트를 날렸었고요. 사실 장관 청문회에서 이 위장전입 문제를 갖고 청문회를 시작하면은요 국회의원들 다 털립니다. 그러네. 못 털읍니다. 이거 갖고는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아, 그리고 위장전입은 사실은 뭐, 이건 사실 쉘드 치면 안 돼 있는 거 맞죠? 잘못인데, 그 내용의 디테일로 지금 아까 마차님 말씀처럼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큰 결격은 아닐 것 같고. 네. 아니, 그러니까 유장전입이 문제이긴 해요. 저도 유장전입 했거든요. 예, 하려고. 앞으로 공직에 나오지 마세요. 아니, 학교 있잖아요. 학교 매닥분을 하려고 했어요. 저도 솔직히 친구네 집에. 근데, 그게 범죄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과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장관을 맡지 말아야 할 것은 아니에요. 그래. 네, 거기다 더더욱이 지금 우리 강 장관 후보는 이런 거잖아요. 오히려 뭐 특혜를 받고자 하는 이런 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모교에 딸을 보내고 싶은 욕구에 했다면 더더욱이 그거는 뭐 칭찬받아야 될 문제인 거고. 그런데 제가 아까 그 외모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사람 외모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네? 외모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여보세요. 애무 말고 손님들 올 때마다 네. 어쩜 그렇게 예쁘세요 하던 거 기억 안 나십니까? 그거는 외모가 아니에요. 네. 저희 우리 외모를 김영삼 대통령이 그랬어요. 애무부 장관은 빠지시고. 애무부 장관. 그런데 저는 그 이분의 얼굴을 보면 인권에 찌들려 있다. 인권 때문에 굉장히 이분이 아까 우리 권 PD가 정말 실력으로 살아남았다고 했는데 진짜 그래요. 보면은 2002년부터 대통령 행정관을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다 관료를 지냈어요. 능력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실력만이 버티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실력으로. 능력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그 소름 끼치는 게 이런 거예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관료이면서도 목숨을 걸고 직언을 한 사람이에요. 정말 이분 후장 하나 주고 시작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새날 훈장 한번 줍시다. 이 개성공단에 대해서도요. 빠른 시간 내에 재개방, 최대한 지원 등 이거를 대통령한테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김동연이 이 사람이. 그래서 지금 총장으로 내려가셨구나. 네, 그렇구나. 승진을 못했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렇게 이명박근혜 두 정권에서 얼마만큼 그 중요한 인재들을 이렇게 제대로 써먹지 못했는지 이거는 국가적으로 수십 년의 기간을 들여서 키워낸 인재인데도 불구하고 써먹지 못했다. 써먹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써먹은 거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한번 볼까요? 이분도 아마 뭔가 여러 가지가 나올 것 같은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최초의 여성이자 비외무고시 출신. 그리고 최초의 비서울대 출신 외무부 장관이 그래요? 되셨네요. 지금까지 서울대 출신들만 외교부 장관했다는 거예요? 그랬나 봐요. 그래서 70년 외교부 역사상 최초의 이런 많은 수식어를 단 장관이 되었는데요. 이분이 98년에는 외교부 장관 특별 보좌관으로 채용되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당시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IMF 외환위기 당시에 통역을 하면서 동시통역. 네, 김대중 대통령의 굉장히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원래 처음에 KBS 영어 PD였다면서요? 네, 그때 당시에 잠시 영업 방송 아나운서 겸 PD를 2년간 했고요. 그 후에 남편하고 유학을 매사추세츠 대학에서 석박사를 하면서 그때 장녀를 낳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꼴을 날 수 있다. 이게 종편들이 보도를 하던데 검찰도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이 법무부 장관 되니까 반발했던 거 있죠. 강금실. 그분은 판사 출신이고. 그런데 지금 비외무고시 출신이 외교부 장관의 최초로 그것도 여성분이 임명됐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어떤 반발이 있을까요? 지금 당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건 없는데.
근데 이분이 그렇더라고요.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타기 전에 인터뷰한 걸 보니까 일단은 위장 전입 문제 있죠. 네. 따님 위장 전입 문제는 먼저 본인이 먼저 얘기를 했답니다. 청와대 인사 검증하는 쪽에다가. 그리고 청와대도 그걸 받아들였고요. 5대 위장 전입부터 시작해가지고 군미필 미필이 아니고 면탈. 예, 면탈. 뭐 세금 뭐라든지 탈루라든지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5개 정도의 결격 사유는 장관이나 그러니까 사람을 쓰지 않겠다 이렇게 된 건데 이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발표를 하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이러이러한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인정해서 외교부 장관에 지금 내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왜 위장 전입이 가장 문제가 되는 이유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썼을 때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분은 딸의 경우에 외국 학교에서 국내 학교로 전학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한 건데 이거는 딸 국적 자체가 미국이고 한국에서 사실은 외국인 학교를 다녔어도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화 여고를 넣기 위해서 했다는 거는 오히려 애국심을 봐줄 만한 사항이 아닌가. 아, 역으로? 네.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이 칭찬받을 만한 이화여고 일이죠. 나왔으니까 딸도 네. 이화여고 보내려고 했구나. 굳이 한국 학교 안 보내도 되거든요. 그러네.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이 트윗에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게 김동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아무튼 상징성은 되게 있어 보여요. 그 리스트를 쭉 보면은 문재인 정부도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인서울 정도의 꼴이 있고요. 실제로 집단 내에서는 리드하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경제부총리의 상고 출신인데다가 일반 지방대에 나오신 분이 지금 올라가신 거잖아요. 네. 이런 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상징적인 부분 이런 분들도 능력 있으면 똑같은 자리에 기용하겠다 이렇게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 같고요. 자 김동연 이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그 후일담을 한번 보니까 정말 일벌레라는 말이 맞을 정도 아드님이요 백혈병인가로 돌아가셨대요. 20대 때 28인가의 아드님이 사망하셨어요. 장례를 치른 당일날 바로 출근을 하는 장례를 치르면 이제 사실은 법적으로 그거는 보장해 주잖아요. 직계 좀비석에 대해서 장례를 치르면 법정 휴가가 주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일날 장례 치른 당일날 출근을 하셨을 정도의 그런 어떤 책임감 있는 분이고요. 그때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날 뭐 중요한 발표가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해왔던 사업인데 브리핑을 자기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어떤 그 대단한 사명 받고 있는 분 같고. 이분이 본인의 아드님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쓴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자기는 몇 년 동안 내 아들이 앓다가 사망을 했는데도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부지불식간에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같이 자식들을 잃은 세월호 부모들은 어떻겠느냐. 그 마음을 내가 짐작할 수도 없을 정도의 아픔일 거다라는 이런 글을 썼어요. 그 어목했던 박근혜 시절에. 그래요? 예. 대단하신 분이네요. 대단하신 박수, 분이고요. 나 진짜 보통이 아니다 이거. 사실은 정치 또는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게 저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어떤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어떤 마인드를 운영하느냐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보거든요. 와 이런 분이면 저는 믿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김동연 님이 원래 이제 경제부총리에 내정이 됐지만 아주대 총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좀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총장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미친 총장이라는 별명까지 얻을 정도로 총장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제로 이거는 이제 아주대를 나온 사람이 자기가 그 수기 형식으로 쓴 거예요. 거기서 발췌를 했는데 아주대에서 총장 긴급 SOS라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학생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긴급하게 어려움이 처해지면 이거를 총장한테 직접 그러니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도움을. 그러면 총장이 이거를 이 김동연 총장이 사비로 이 학생들을 도와줬대요.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애프터 유라는 이제 전설적인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냈는데 이거는 뭐 언어 능력, 학점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어려운 학생들이 신청하면 무조건 해외 연수 보내주는. 야, 이건 뭐 미담도 이런 미담이 있나? 이것도 대단하신 자금을 분이구나. 어떻게 만들었냐? 총장이 대기업들을 쫓아다니면서 기부금을 이렇게 요청을 해서 학교에 그런 기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학생들이 연수를 갈 수 있게 이 사람이 쓴 글이 실제로 자기가 다녀왔다고 이렇게 썼어요. 대단하신 분이네. 예. 우리가 모르는 면이 많이 있네요, 지금. 이게 파팜이에요. 파팜. 파도 미담이. 밥함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단하네요. 강요나 이런 중요 직책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이 뒷이야기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소름 끼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정권, 이전 정권에 있었던 사람들도 보면은 괜찮은 인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거부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야 이거는 이런 마인드 가지신 분이 경제부총리를 한다면 경제 정책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리고